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부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발표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 일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다시 한번 전 정부를 탓했는데요. 집권 3년차,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임기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대체 언제까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모면할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올해가 문재인 정부 8년 차인 거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지난 정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7년까지 나라빚이 660조 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1000조 원대로 늘어났다는 건데요. 나라 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며 건전 재정을 강조하다 나온 말인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전 정권 비판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400조 원대 채무가 늘었다는 표현도 똑같은데요.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3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라고 매년 앵무새처럼 반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24조 원 지출을 줄였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며 총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따라 세입이 줄어든 건 설명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민생외면 미래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가 오늘 발표한 5년간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서 임기 말인 2027년 국가 채무가 1,432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도 360조 원가량 국가 채무가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가 늘었습니다.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 채무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합니까?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 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습니까? 재정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3년 세수 결손 56조 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 예상되는 재정 운용 실기까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건전 재정을 말합니까?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한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민생의 면, 미래 포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미래를 입에 올리고 있으니 정말 뻔뻔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민생의 면 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충언합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 매십시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 원을 돌파해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면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반면 정부는 전 정부 당시 국가 채무 증가폭이 지나치게 커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건전 재정, 초재벌, 초부자만 감세해주는 이상한 정권, 그러면서 자신들의 예산은 아낌없이 땡겨다 쓰고 있는 무식한 대통령 내외, 이러면서 누구 탓을 하며 누구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들은 옆으로 걸어가면서 국민에게는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상한 정권의 이상한 대통령. 올바른 정신으로 이 정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윤석열의 임기는 아직도 2년 254일, 일자로 984일이나 남았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다 기록을 하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예. 출입 기록,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의 출입 기록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 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죠. 현재는 경호 경비 목적상에 한해서 출입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족들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출입한다. 그러면 그 출입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출입하면 당연히 우리 국회에 오면 출입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족들도 당연히 남을 거라 생각되고, 관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입 기록이 다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출입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뭐 출입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출입 기록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것도 yes or no. 예. 기록 그 경비 목적상으로 해가지고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모든 공공기관의 출입 기록이 남아 있죠.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 발언이 있었는데요.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날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2023년 회계년도 결산 및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박성준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정진석 대통령 실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한 겁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박 의원은 김진우 씨가 언론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했다며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정 비서실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임기 중반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간 감춰왔던 공공연한 비밀들, 이런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곳곳에서 권력의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 의원의 폭로가 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굳이 이 시점에 이 상황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신박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그 비서실장님. 네. 그 예를 들어서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게 어떤 경우죠? 그럼 예를 그래서 들어서 뭐 필요해서 뭐 참고인으로 본인 들을 수 차원에서 있다. 부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예. 공식 직함이.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 대통령 못 봤습니다. 실장 되고 나서 그 일을 못 본 적은 봤습니다. 없으시죠? 예. 지금 여기 초기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 계신가요, 여기요?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서실장 잘 알겠지만 언론인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미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력한 제보기 제가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제가 그래서 그럼 비서실장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요걸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규명하면 좋잖아요. 우리 대통령 기조실장도 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우라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그거 없다고 하면 시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대통령의 친인척이 뭐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제가 뭐 그거 한번 확인해 예. 보십시오. 저는 유력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상식적으로 제가 가지 이 얘기를 않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다시 이제 역으로 가면 여기 대통령 그 대선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제보받고 취재를 다 한 내용인데 대통령 본선에서 그 대통령 처남인 김진우 씨가 실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언론 보도,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요? 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글쎄요,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여기 뭐 온 가족이 여기 돕기 지금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 어떤 일이 있고 있었는지 대선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분 중에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세요. 의원님 질문의 포인트는 예, 대통령 예, 제가- 친인척이 공식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뭐냐면 이 사실은 얘기는 저긴 확인한 제가 바가 그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공식 직함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했고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만 질의를 하거나 취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 크로스체크 다 존경하는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 부분에 박성준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예.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 취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김진우 씨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만약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 회의라든가 비공식 회의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양평 공공지구 같은 수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워낙 대선 때라든가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양평 공공지구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당사자가 대통령실을 출입을 좀 자유롭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한번 크로스체크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보면 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끝나면 남산의 부장들 책 보셨잖아요. 우리 저 워싱턴 투파운드 하시고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대통령실 비사 다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청와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당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사실로 확인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론인들도 기본적으로 다 크로스 체크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도 유명한 우리 언론인이셨는데 저도 뭐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사실관계와 팩트에 기반한 질문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제가 그래서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가장 중요한 게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출입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실 출입 기록 여부가 대통령실의 공식 회의석상에 대통령 친인척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연결짓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권 2년 반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